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각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06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여자 평균은 95mm예요. 그러니까 한 1cm 정도 좌우로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대 너비도 재는데 광대 너비를 이렇게 재보면 지금 한 140mm 가까이 측정이 되죠. 그런데 여자 평균은 126mm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14mm 정도 좌우로 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한 151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평균은 143mm예요. 다시 말하면 얼굴이 좌우로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건 얼굴 길이인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그럼 지금 이게 127mm 정도 측정이 되는데 여자 평균은 118mm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한 9mm 정도 길이가 길죠. 다시 말하면 좌우로도 넓고 얼굴 상하로도 긴 얼굴이다라고 보시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말일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는 거는 이제 귀밑각을 보는데 보통 귓볼 기준으로 보는데요. 귓볼 기준으로 여자 얼굴이 작으면 한 1cm, 얼굴이 크면 한 1.5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환자분 한 2cm 정도 있으세요. 그래서 귀밑각은 굳이 손볼 이유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긋는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지금 환자분의 전진량이 부족한 게 이만큼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를 대고 이렇게 한번 지켜보면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이런 선을 걷을 때 지금 환자분의 전진량이 한 9mm 정도, 한 8, 9mm는 최소한 앞으로 나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턱끝 전진술은 6mm 정도 선에서는 전진을 하면 안전하게 전진이 되고 6mm 이상이 전진이 되면 조금 2차각이나 분류압, 뼈 흡수 또는 뒤집어진 오메가 쉐입 등등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환자분의 얼굴 길이를 줄인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반대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좌우로 지금 1cm가량 넓은 상태에서 얼굴 상하 길이가 조금은 긴 거라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얼굴이 길어 보인다고 턱을 줄이거나 하면은 너무 좌우로 넓어 보이는 땡그란 얼굴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여잔데 그래도 얼굴이 무조건 짧아지는 게 과연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환자분은 여기 체부 볼륨도 많이 없으신 편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전진을 하면 좌우로 넓은데 전진술을 하면 여기는 더 좁아져요. 뾰족해지거든요. 그랬을 때 넓은 얼굴에서 여기가 이렇게 되는 느낌이 과연 좋겠냐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서 보면 지금 이런 부분도 볼륨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생겨지면서 턱이 앞으로 나와져야 비율적으로도 괜찮은데 지금 여기만 전진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더 볼륨이 없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나와지는 모습이 되면 전체적인 얼굴 느낌이 이런 느낌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좋겠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고형물 수술이 싫어서 전진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한 6mm 정도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환자분한테 필요한 전진량이 최소 8, 9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 입에 힘을 풀고 있으면 입을 열고도 입 다무는 게 너무 어색하다. 이건 모든 무턱 환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유는 무턱인 환자들은 아랫입술을 위로 올리면서 입을 다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런데 호두주름도 생기고 다무는 게 힘들고 입에 힘을 풀면 입이 벌어지죠. 턱의 경사도가 가파르고 턱이 아래로 수직 성장했다. 이게 무턱인 환자들의 특징이죠. 이 방향으로 늘어나고 이 앞으로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길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짧아서 이중턱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짧으니까 당연히 이중턱이 생기죠. 그래서 이걸 앞으로 빼주면 이런 턱선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중턱이 좋아지는 것 또한 당연한 얘기고요. 상악이 좀 긴 편이다 생각하시는데 상악이 긴 건 아니고요. 하악이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상악이 커 보이는 거고요. 호두주름 생기는 거는 어찌 보면 무턱인 환자들은 모두 다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면무호흡, 코골이 요거 때문에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한번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보는 것 중에 이제 에어웨이, 기도의 어느 부분이 가장 좁은가를 보는 소프트웨어적인 측정 방법이에요.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환자분이 가장 좁은 부분은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가장 좁은데 이 좁은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목젖 부위예요. 혀 바닥하고 목젖 부위인데 이 부분이 좁으면 양악이나 무턱 수술 또는 턱끝 전진술로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 목젖 부위가 좁은 경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뭐 윤곽이나 뭐 턱끝 전진이나 뭐 이런 수술로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냥 목젖 수술이라고 있어요.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UPPP라는 수술이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코골이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진술을 하거나 턱 보형물을 넣어서 앞으로 뺀 경우에도 일부 기도가 조금 넓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좋아지기는 하는데 환자분의 지금 코골이 증상은 목젖이 커서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UPPP라는 수술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옆라인 개선되려면은 턱끝 전진술로는 힘들고 그 다음에 보형물 수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턱 라인이 개선되어 이중턱 개선되려면 전진술이나 보형물 수술 둘 다 도움이 된다. 상악의 돌출감이 무턱 해소되면서 줄어드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코골이는 아까 말씀드린 UPPP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무턱 치아 교정, 돌출입 교정도 알아보았는데 뼈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인지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에서 발치를 한다거나 치료 교정을 해서 무턱을 좋아지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교정하고 발치 교정에서 문제되면 정말 답 없거든요. 제가 관련 영상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필러나 보형물 등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보형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턱 끝에만 들어가는 보형물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형물이 들어간다면 이런 방향으로 조금 크게 옆에 체부 볼륨까지 채워주는 이런 보형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형물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유는 체부 볼륨도 필요하고 전진량도 전진술을 하기에는 조금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턱끝 축소 이런 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축소 이런 거, 몇 미리 축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살처짐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전진량은 한 8, 9mm 정도 필요하다. 전진했을 때 2차 각은 정리하면 체부 볼륨이 더 없어지니까 전진술은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전진술을 하면 치아 손상이나 뭐 이런 치아 신경 손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 보형물을 통해서 수술을 하면 뭐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안전하게 수술해도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인가요? 했는데 뭐 수술 부작용이야 뭐 모든 뭐 수술에 있죠. 뭐 자기 뼈로 전진을 해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치아 손상 생길 수 있고 나사 고정하면서 치아 뿌리 신경 다칠 수도 있고요. 보형물이기 때문에 염증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빈도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턱끝을 전진하고 나서 턱에 큰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위험하거나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환자분의 경우는 턱끝 전진은 제 판단으로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치아 교합이 좋지 않다. 그래서 교정하는 거는 상관은 없지만 입을 늘려고 하는 거는 절대 반대합니다. 교합을 맞추는 교정은 찬성하지만 무턱이어서 입이 나온 거를 입을 늘려고 교정을 하는 발치 교정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반대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의 상황에 턱끝 전진술 후에 치아 교정은 가능하지만 지금 환자분에게는 전진술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